예, 제가 복이 많아서 가끔 이렇게 제 작품을 낭독하는데, 물론 서혜정 선생님께서도 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했거든요. 이게 이번은 좀 유별난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지금. 예, 예, 살맛 나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다 하시니 제가 마음이 확 밝아집니다. 저희가 낭독이라는 거는 완성이 없잖아요, 성우님.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저희가 깊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작가님의 귀한 작품에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우님도 또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눈물 날 뻔했어요. 제 새끼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눈물 참느라고 여기 앉아가지고. 근데 우리 서혜정 선생은 새끼 때 제가 만났어요. 근데 성우가 처음 되면은 새끼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새끼 때 제가 방송 진행을 하는데 그때 만났어요. 그러고서 아직도 만나니까 이거 뭐가 문제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새끼가 저고요. 제 새끼가 이분이세요. 여기 오늘 발표하신 분들. 그리고 그 새끼가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네, 이게 참 꾸준히 뭔가를 한 가지를 한다는 거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쌓이고 쌓여서 거기에서 아까 선생님 글처럼 명품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아침에 제가 새벽에 우리 여기 문학관 지어준 남상원 회장님이 여기 오려면 꼭 새벽 5시에 저를 집으로 데려와요. 제가 아침잠이 많은 사람인데 어제 밤부터 울렁울렁해요.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 먹고 4시 25분에 맞춰놓고, 그래서 이제 오는데 길이 좀 막히긴 했어요. 오늘 공사를 하더만요. 오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와서 여기서 이제 같이 아침에 반야산 돌아서 시민공원 돌아서 해장국 같이 먹고 그랬어요. 그때 걸으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메모지를 꺼낸 게 뭐냐면, 제가 근래에 책을 읽다가 보니까요, 사람이 호감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메라비언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심리학자가 쓴 글을 제가 읽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더만요. 이게 딱 띈 거예요. 여기 오려고 하니까. 호감이 가는 사람의 특징의 38%는 목소리래요. 그 다음에 외모가 35%, 표정과 태도가 20%, 말의 글의 내용이 7%밖에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목소리를 선생님 제가 30%, 선생님 7%. 이 얘기 괜히 했네요. 아무튼 그런 것이 이게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젊은 시절에 부산에서 아주 부산을 이렇게 뒤흔들던 여성 선각자 한 분이 방송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그 따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저 사람을 유심히 봐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소리가 영혼이 살아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거가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서혜정 선생에게 말하자면 낭송을 배운 것은 결국 자기의 영혼을 승화시킨 작업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거든요. 그래서 낭독을 한다는 건 내가 내 영혼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셨잖아요. 네. 너 궁금한 것 또 물어보세요. 그 책 제목을 작가님이 지으셨을까요, 혹시? 네. 제목이 너무 강렬해서 그렇지 하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아직 젊다 보니 인생을 많이 못 살았는데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삶이라는 건 이렇구나 하고 내 삶을 이렇게 좀 멀찌감치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용기랄까 여유랄까 그런 것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작품을 기획하고 집필을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올해가 김홍신 문학관 만든 지 5주년입니다. 그래서 본래 6월에 5주년인데 6월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9월 28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여기서 그 문학관 행사를 5주년 행사를 해요. 근데 5주년 행사를 한다고 여기 이제 준비를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 그 감사님하고 우리 여기 전 관장님하고 또 여기 대표님이 오셨는데 뒤에 대표님하고 기획실장 이분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해가지고 좀 성대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양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 왜 그렇게 준비를 했느냐면 그 개인적 행사에 일체 참석하지 않는 그 법륜 스님께서 특별히 오셔서 특강도 하고 증문직서를 해주시겠다. 그래서 28일 날 오후 3시부터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건양대학교 강당을 빌리면 한 1000명쯤 오실 거니까 남상원 회장님이 이 책을 1000권을 사서 오신 분들은 다 나눠드리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 법륜 스님하고 제가 30년 전에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물론 카톨릭입니다. 근데 재작년에부터 다시 2차 만일 기도를 해요. 만일 기도는 30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법륜 스님하고 약속한 대로 106살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106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깨알 글씨 보이시죠? 이걸 지금 돋보기 안 쓰고 읽으시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그날 만일 기도를 하고 스님하고 공양을 하는데 거기서 빌리겠다 그랬더니 스님이 절대 안 된다. 왜? 이건 김홍신 문학관 행사지 내 행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 절로 안 가고 문학관에서만 하겠다. 그러면 여기 좁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연락을 했어요. 스님께서 절대 안 하신다고 한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여기서 하면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500권 주문했죠. 네. 네, 500권을 주문해서 오신 분들에게 전부 나눠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5주년이니까 제가 기념이 될 만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의 그물, 인간의 그물 이런 그러니까 그물에 우리가 갇혀 살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정하려고 했더니 출판사 주관님이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쓴 글 속에 시 한 편이 있어요. 겪어보면 한다. 그것이 쇼폼에 엄청나게 돌았어요. 유행으로. 그것이 그 겪어보면 안다 혹시 보신 분들이요? 그래서 그 출판사 주관께서 겪어보면 안다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좋다 그걸로 했어요. 그랬더니 참 고맙게도
초판 3,000부가 나가고 재판 2,000부가 나가고 지금 3판을 찍었고 곧 4판째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왔습니다.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언제 또 뵙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세상 경험이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아 너는 지금 그런 고민이 있구나, 너는 그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게 좀 다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정도 되면은 이제 결혼 생활이 힘들고 아이들 때문에 괴롭고 그러시죠. 네. 내 인생을 좀 찾고 싶고 네, 그런 여성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먼저 좀 든든하게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좀 그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이 여성들에게 네. 좀 도움이 될 교훈 말씀 그러면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진행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양반하고 사실래요? 작가님 정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럼요. 제가 사실 엊그제 남편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난 결혼 따윈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괜히 물어봤네. 나는 딴 인간하고 살아봐야지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한번 살았는데. 여러분 그 댁에 가서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이길 때까지? 이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누구랑 하느냐? 남편 부부끼리 제일 많이 해요. 이길 때까지. 근데 이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해요. 언제까지 하냐면 한쪽이 죽을 때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보세요. 이게 과학적으로요. 이 피부는 28일이면 세포가 변해요. 내 피부가 아니에요.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적혈구는 120일이면 바뀌어요. 피는. 그 다음에 손발톱은 180일이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뼈와 근육은 200일이면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댁에 가시면은 집에 있는 그 양반은 작년에 살던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니에요. 딴 남자 딴 여자인데 외모와 생각만 마음만 안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면 평생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상대가 조금 바뀌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화두를 던질게요. 여러분 저기 논산에 가면은 그 유명한 호수가 있어요. 아시죠? 탑정호. 제가 카톨릭이에요. 근데 젊은 시절에 이 종교에 관한 환상 때문에 그 불교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통일교 공부까지 했어요. 근데 불교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살생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젊으니까 탑정호에 갔어요. 가서 낚시를 하는데 큰 물고기가 걸린 거예요. 너무 큰 게 걸린 거예요. 그럼 이건 잡아 당길 수가 없으니까 얼른 차에 가서 그 뜰채 있죠. 뜰채를 가지러 갔다 오니까 이거 저기 그 낚싯대를 소나무에 묶어놓고 갔거든요. 근데 갔다 오니까 소나무가 뽑혀갖고 그 고기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한번 말씀하세요. 에? 어떻게? 거짓말. 예, 또. 예? 예? 놔준다. 예. 또요.
타이밍이 소나무가 뽑혀서 갔다니까요. 예. 뭐라고? 물고기가 아플 것 같다. 예.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소나무를 금방 심은 거냐? 뭐 이렇게. 근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처럼 알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소설적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를 여러분 영화를 보잖아요. 그 보면서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죠. 보통 사람은 저런 표정 안 짓는데, 근데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표정과 말이 그렇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강조법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종상 영화제 작년 열흘 정도의 무려 26편 영화를 봤어요. 징글징글해요. 심사하느라고. 그걸 보고 딱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남의 인생은 불행이 재밌어요. 내 인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은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없는 거라도 소나무에 뽑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쯤 후회를 해요. 그때 할 걸 그랬는데, 할 뻔했는데, 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를 해요. 지금 바꾸세요. 그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 바꾸세요.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네. 바꾸세요까지는 이미 우리가 접수했잖아요. 지금 바꾸세요. 지금 바꾸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작가님 옆에서 뵈니까요. 아마 다들 뵈셨을 텐데 작가님이 이렇게 그 백발이 은발이 굉장히 매력적이신데요. 이 피부는 한 환갑 정도 되신 선생님 정도밖에 죄송합니다. 아침에 사우나 너무 하셨는데. 올렸어요. 굉장히 이 안색과 피부가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아마 아까 이제 낭독에서도 그 마음의 거울 이야기 우리가 들어봤는데 그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관리는 안 하셨겠지만 이런 피부를 지금 가지신 이유? 제가 사람들이요 저보고 참 10년 전보다 더 젊어졌다 그러면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 기분 되게 좋아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면 제가 진짜 젊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시골에 내려오면 이제 그 빨가동이 친구들이 야 너도 별 수 없다 폭삭 늙었네. 그 얘기 듣고 화장실에 가서 보면은 주름살, 그 다음에 머리도 많이 빠졌고 별게 다 보여요. 늙어 보여요. 말 한마디에 제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은발이 참 아름답다, 피부가 참 좋다 이렇게 말을 해야 서로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다가 집에 가서는 안 해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일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집에서부터 해야 돼요. 예. 그런 의미인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초반 치중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톨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무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108배를 해요. 그다음에 소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빈 그릇 운동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음식이 있으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덜어놓고 먹을 만큼만 먹고, 그렇게. 그거 외에는 특별히 무슨 관리하는 게 없어요. 하나 또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 기사도 보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여기 왜 우리 행사했을 때 선생님 못 오셨잖아요. 그 못 오신 이유가 그 다음 날 의료 봉사 팀들.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뵈면서 참 존경스러운 부분은 선생님은 선생님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뭘 가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뭔가 내 거를 다 늘 이렇게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비결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다 안 줘요. 아, 그러세요? 그럼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근데 이제 마음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제가 사랑 같은 건 잘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젊어서부터 유명해지니까 이제 체면 때문에 체면을 지키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왜 하는 거 있잖아요. 일부러. 이제 그런 점은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데다가 사랑은 잘 못하는데 미움은 잘 털어버려요. 그래도 썼지만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굴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벼락 맞아 죽잖아요. 그럼 할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죽고 내가 죽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노예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학관에 오시면 알겠지만 제가 도둑놈과 도둑님 썼을 때 저를 잡아갔던 사람이 전두환 최측근이고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신문에 크게 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언론 통합을 주도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에게 제가 돌아가셨을 때 절방석을 놓고 108배를 했어요.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그 사람은 모르죠. 근데 누가 편안했을까요? 내가 편안했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미운 사람을 그 가슴에 갖고 있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포기하시면 돼요. 사랑하진 마시고.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 정도면 이제 성인급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저를 사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변화라고 하셨으니까 또 이제 오늘 집에 가면 남편에게 당신은 우리 결혼할 때 그때하고 똑같이 아직도 젊고 탱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성우님하고의 인연은 어떻게 되셨는지 또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새끼 때요.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이제 같이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네요. 우리 이제 제 집하고 프로듀서 집, 우리 성우 서혜정 선생 이렇게 작가 집 돌면서 밤새 고스톱을 해요. 이렇게 돌면서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우리 서 선생 집에 가면 어머니가 홀로 계셨는데 새벽까지 바라지를 하고 아침밥을 해주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잊을 수가 없고 제 집에 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운전면허를 막 땄어요. 막 땄는데 이게 서툴잖아요. 근데 한 번은 딱 들어오더니 선생님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추행당했어요 그래요. 그 추행이라는 건 이제 남자가 어떻게 손을 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추행 그랬더니 다른 차가 추월했대요.
그걸 급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방송을 시작할 무렵에 새끼는 일찍 와 기다려야 되는데 늦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한다는 것이 추행당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아, 그건 추행이 아니고 추월이야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또 하나는요. 오다가 이제 신호 위반인가 뭐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잡을 거 아니에요. 옛날만 해도. 그러니까 잡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경찰에게 잠겼어요, 잠겼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어이가 없으니까 얼른 가라고.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뭐그 외에 뭐 사건이 많지만 일단 약간 그 정도. 제가 비는 거 잘해요. 아 그러면 되는군요. 네. 저 과속으로 막 걸리고 막 이러는데 빌면 되는군요. 무조건 빌어야 돼요. 아. 그러면 그 벌점 안 나오는 걸로 끊어줘요. 성우님도 또 반격을 하실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저는 반격이라기보다 왜 우리 이렇게 처음 들어가면 선배님들한테 많이 혼나요. 예, 잘 못하니까. 그런데 특히 배한성 선배님 아시죠? 오늘 여기 오셨어야 되는데 배한성 선배님한테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선배님은 저를 이제 이렇게 키워주시느라고. 그러면 새벽에 7시 반에 생방인데 그거 끝나면 8시거든요. 30분 생방 끝나고. 그러면 선생님 그때 아침 방송 하실 때 이제 로비에 나와서 화장실 가서 울고 로비에 시무룩해 하고 앉아 있으면은 왜 그려? 끝나고 뭐혀? 그리고 밥 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큰 오빠 같은 분이세요. 네. 그리고 그 이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널리 알려지는 거잖아요. 특히 라디오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재치 있게 분위기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새끼가 그렇게 분위기를 이끄는 건 정말 힘들어요. 왜? 어른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주눅이 드는데 주눅이 들지 않고 자기 역량을 완벽하게 발휘를 하기 때문에 오늘의 서혜정 선생이 있는 거죠. 지금도 주눅 들지는 않아요. 성우님 그런 뭐 노하우랄까요? 음. 그거 좀 막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주눅 들잖아요. 마이크만 잡아도 주눅 듭니다. 그냥 솔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떨리면 떨린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무슨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처음에 방송 들어갔을 때 3차까지 통과하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명훈 선생님이요. 네. 우리나라 그 연극계 대부신데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선생님께서 그 심사위원이셨어요. 근데 제가 서울예대 1학년 때 시험을 봤거든요. 이력서를 이렇게 보시더니 자네는 학생인데 그러면 만약에 성우가 합격이 된다면 학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거는 합격한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멘트 때문에 합격했대요. 저 녀석 빨아주고 보통 아닌데 이렇게 평가. 근데 전 그게 아니라 그냥 솔직했던 거거든요.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계속 이쁨 받는 거는 제가 솔직해서인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할 때 정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있는 감정 그대로 뭐 또 밉다 그러면 밉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미운 짓을 하냐고 하지 말라고. 나 미워하지 말라고. 나 좀 예뻐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스피치, SPEECH 거기서 S가 sincerity예요. 진정성. 그 진정성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배우셨죠? 예, 이번 수업 때 배우셨죠?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 마음속으로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고민 많죠. 고민, 그다음에 시련, 아픔,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만약 그게 모두 없다면은 살아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다는 상징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이게 서혜정 선생 같은 경우 지금 솔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면 뭐예요? 이게 고난, 고뇌, 아픔, 근심, 걱정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읽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제 다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신 거죠? 네, 네. 그럼 선생님, 우리 그 회장님 오셨어요. 네, 네, 네. 여기 이 문학관 지어주셨고 그다음에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 그다음에 그 여기 오셔서 왜 교황성화하고 사진 찍은 거 보셨죠?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은 또 저산너머하고 탄생 있죠. 우리 남 회장님이 김홍춘 문학관 지어주고 이번에 수필집에 그 얘기 써 있죠.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 그 무주상보시 정신 때문에 이름을 빼달라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홍상문화재단이에요. 그래서 김홍신의 홍자 하나, 남상원의 상자 하나를 해서 홍상문화재단이라고 제가 우겨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본래 불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어느 날 그 강원도에 가서 같이 있는데 첫날 지나고 이튿날 이제 바닷가에서 회를 맛있게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가재요 서울로. 그 뭐 일 있다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오다가 휴게소에서 빵인가요? 뭐를 사 먹고 저를 데려다 주고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그 김산추경님 어린 시절 영화 저산너머 그거를 읽고 영화를 만들겠대요. 근데 이 종교 영화 만들면은 손해 무지하게 봐요. 안 팔려요. 반대할 수도 없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산너머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상영했는데 역시 손해를 많이 보셨죠. 그리고 났는데 유흥식 지금 추기경님 있죠. 그 대전교구 주교님이 만났는데 주교님께서 김대건 신부님이요. 여러분 이걸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은요 유네스코 기념인물이 되셨어요. 그 탄생 200주년에 김대건 신부님은요 우리 역사에서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될 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다음에 김대건 신부님 이 역사적 그 아주 그러니까 거대한 그 정신사를 가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속으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대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그 만드는 과정이 뭐냐면은 카톨릭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다니던 절의 주지스님한테 얘기하니까 주지스님도 오케이. 대신 그동안 도와드리던 것 계속 돕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주교님한테 저 바꿀랍니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아예 안 바꿔도 돼요. 이렇게 했는데 바꿨어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영세명인 스테파노로 바꿨어요. 그게 3년 됐죠? 1월 23일 날 1, 2, 3이에요. 제가 대부를 쓰고
영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탄생이라는 게 그냥 생긴 난 말이 아니에요. 그 자손이 없었는데 미안해 저 나이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일란성 쌍둥이를 낳는데 이게 탄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탄생 얘기를 할게요. 그 영화를 이게 드라마예요. 그 영화를 만들어서 15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120억인가를 손해를 보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황성하께서 특별 아련을 해주셨고 그 사진 있죠. 그래서 재작년에 11월 16일 날 다녀왔고 작년에는 9월 16일 날 그 김대건 신부님 성상이 로마 베드로 대성당 있죠. 대성당은요, 그 성당을 지을 때 그 아름다운 그 구상을 위해서 이 외벽에 이렇게 벽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게 성상을 모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답게 지으려고 한 건데 1980년대에 청원을 해가지고 세계 역사상 말하자면은 뭐죠? 성인 중에 물론 성인 중에 수도원을 창설한 이게 카톨릭에서는 수도원을 창설한 분은 어마어마한 역사적 인물들이에요. 그런 분들만 그 벽감에 다 모셨어요. 이게 벽감이 다 끝났어요 이제. 근데 출입구에 2층에 벽감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교황께서 허락을 해주셔갖고 유흥식 주교님이 물론 건의를 했죠. 그래서 거기다가 김대건 신부님 성상을 모시겠다 허락이 났는데 그 베드로 대성당 담당 추기경께서 이탈리아 작가에게 만들게. 근데 유흥식 추기경이 안 된다. 김대건 신부님은 한국인이니까 한국인 작가가 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돌을 구해 가지고 성상을 2층에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 동양 최초, 물론 한국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수도원을 창설하지 아니한 성직자, 성직세관 1년밖에 안 된 성직자, 그분이 글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 대성당 담당 추기경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글을 썼어요. 그 카톨릭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들만 모셨는데 그분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김대건 신부님이에요. 여러분 한국인의 장엄한 역사를 아시겠죠? 그리고 그 탄생이라는 영화는 바로 교황청에서 특별 시사회를 했어요. 한국 영화를 가지고. 그것도 교황성화와 추기경님들이 회의하는 교황성화를 뽑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근데 그 탄생하고 똑같이 그 아드님하고 따님을 낳았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탄생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제 한국인이라는 자존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위대 장엄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럼 교황성하께서 재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첫 마디가 한국은 문화민족이다. 이 말씀이 첫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남 회장님 오셨으니까 인사 말씀 좀 잠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전에 인사 말씀 없었는데 저한테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해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이 많은 인연을 갖게 되고 그 인연 속에는 또 아주 아름다운 인연도 있고 여러 가지 인연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작가님하고 저하고는 벌써 몇십 년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장생 씨도 아닌데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인연이 계속 맺어지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도 이런저런 일들이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했던 일들이 아니니까. 최근 몇 년 일들이. 그리고 이제 김홍신 문학관도 처음에 이제 그 논산시에서 건립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박범신 작가 집필관이 저쪽 저서쪽에 있었어갖고 그때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그때 무슨 일이 박범신 작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논산 사람들이 박범신 작가를 쫓아내야겠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분을 우리가 모셨다는 것 자체도 큰 영광인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충격을 받고 제가 하던 사업이 좀 잘 되고 그래서 2015년에 제가 작가님하고 좀 얘기를 하고 몇몇 아는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좀 만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우리 논산이 나온 진짜 귀한 보배들이신데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하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2015년도에 이제 맞죠? 2015년도에 발기를 해서 2016년부터 건립을 해서 집필관 먼저 짓고 이게 이제 5년이 넘었습니다. 문학관은. 그래서 그런 과정에 또 이제 그 영화도 저는 영화를 잘 보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하고 근데 아는 교수가 같이 이제 강원도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책을 주더라고요. 마침 주말이고 해서 집에서 그 책을 사러 다녔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본향이 논산입니다. 광산 김씨고 여기 저 사계 김장생 고택은 아시죠? 그분이 율곡의 제자죠. 1548년생인데 1631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집안 가게를 제가 다 꿰게 된 것이 그 김수환 추기경 영화를 하면서 이분이 논산인 거는 제가 감이 오는데 어떻게 찾을까 하다가 이제 그 고정리 김선원 씨 만나가지고 쭉 가게도 알게 됐고 셋째 아들 김반의 11대 손이시더라고요. 사계 김장 선생님. 아들 셋인데 셋째 아들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제가 길어지는데 논산 분이라 제가 조금만. 본인은 이제 그 숫자 돌림이세요. 원래 돌림을 하면 끝에 숫자, 물가 숫자. 김진수 국장도 있고 숫자 돌림이세요. 맞습니다. 그것도 모르셨고 생전에 찾으려고 몇 번 오셔서 대략 내가 본향이 여기곤 했는데 할아버지가 천주교를 믿는 걸로 해서 끌려가셨다가 이제 옥에 할머니하고 같이 가셨다가 할머니가 그 아버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잠시 풀려났어요. 그런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풀려나서 애를 낳고 나면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도망을 가서 저쪽 외관 쪽에 가서 나셨어요. 영자석자 아버님은. 나고 이제 그 아버님은 31살 때 17살 먹은 서중화 여사라는 분을 만나서 이제 김수환 측인 큰 형수부터 쭉 났죠. 그 자손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군위에서 있었던 시절의 그 이야기라서 그쪽 가서 찾아보니까 감독이랑 마땅치가 않대요. 그래서 논산 한번 가보자. 혹시나. 첫날은 못 찾았는데 감독이 있을 것 같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았어요. 근데 제 친구네 땅이에요. 그 땅을 제가 몇 년 전에 버섯집에서 지원을 8천만 원 해준 그 땅이더라고요. 정해줬고 그러고서 알고 보니까 원래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 표정리인데 거기서 4km 간대요. 근데 돌고 돌아서 할아버지 본향에 온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전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시켜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하고 긴 얘기 밤새도록 하고 싶지만 또 우리 제자분들 발표하셔야 되잖아요. 네, 한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갖고요. 그리고 공연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 춤 공연 잠깐 보시고 인천에서 춤추는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 계세요. 네, 춤 공연 잠깐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발표해 갖도록 하겠습니다.